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30 세대를 위한 법률 부동산 지식 에이전트 레그 챗봇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진행한 LLM 1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6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고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렇게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에이전트 레그 공부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네, 먼저 이번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2030 세대는 다양한 이유의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세 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 세대일 정도로 청년층이 법적 피해를 집중적으로 겪고 있고, 또한 열정페이라는 이름 아래 무급 교육에 내몰리는 청년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의 많은 원인 중 하나는 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법 용어의 난해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쉽게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누구나 쉽게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는 법률 QA 챗봇을 만들고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법률 QA 챗봇의 목표 엔드포인트 유저는 2030 세대의 청년들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 세대가 많이 접하게 되는 근로 및 부동산에 관련한 법에 초점을 맞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챗봇 구축을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셋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중간 발표 때 말씀드렸다시피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법률 LLM 데이터셋을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근로와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이 제공된 데이터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해 직접 관련된 법령과 그리고 질의응답을 크롤링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크롤링한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생활법령정보라는 홈페이지의 백문백답란입니다. 이 페이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법률 문제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한 자료로 그림과 같이 아동, 청소년, 부동산, 금융 등의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질의응답은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질문이 있고 질문에 대한 해설과 함께 이와 관련된 법률을 제시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도 저희 주제에 적합한 근로노동과 부동산 임대차 영역을 중심으로 프롤링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이렇게 수집한 백문백답 데이터와 연결된 그 아래에 있었던 법령 원문 데이터입니다. 백문백답에서 제시된 근거 법률을 기준으로 실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률의 전체 부분을 크롤링하여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백문백답 데이터와 법률 원문 데이터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도출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백문백답으로 크롤링한 데이터에 related row라는 컬럼을 두어서 질문과 답변에 대한 근거 법률 정보가 이렇게 담겨 있고 질문과 답변이라는 컬럼을 표현해서 총 399개의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데이터는 키워드, 번역명, 조문 내용 이렇게 총 4개의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특히 조문 번호의 기준에는 기존에는 조나, 항, 호의 구조로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저희는 조까지 단위를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4,595개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한 몇 가지 논문의 방법론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중간 발표 때도 말씀드렸던 모듈러 레그입니다. 먼저 반방향적인 레그의 흐름을 이 논문의 경우 반방향적인 레그의 흐름을 모듈로 쪼개서 여러 방향의 라우팅을 가능하게 한 레그 기법입니다. 이는 레그 시스템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닌 기능별로 명확하게 쪼개서 모듈화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레그의 각 단계라고 한다면 그 문서를 척크 단위로 분리해서 저장하는 인덱싱 단계와 쿼리를 입력받아서 인덱스로부터 유사한 문서를 검색해오는 검색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색된 문서를 입력받아서 최종적인 답변을 생성하는 생성 단계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전 검색 단계와 사후 검색 단계를 추가하여 검색 품질을 높이고자 한 것이 기본 레그 이후의 접근이었고 이것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듯이 각 기능을 모듈로 바라보고 독립적으로 다루게 된 것이 모듈러 레그입니다. 이 모듈러 레그는 오케스트레이션 모듈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도입해서 어떤 입력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모듈 조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스템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고 각 단계의 성능을 극대화해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도 이 모듈러 리그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률이라는 특화된 도메인에서의 검색기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초반에는 쿼리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변환하는 방식을 고려했습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이고 실험과 어떤 그 저자 사용하는 사람의 주관성 이런 것들을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저희는 짧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반복하기보다는 검색기 자체를 도메인에 특화돼서 튜닝하는 방식을 고려하게 되었고 이런 방식이 소프트 프롬프트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기존 댄스 리트리버 모델을 학습시키기에는 도메인 특화 훈련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등장한 논문입니다.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증강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합니다. 저자들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나온 프롬프트를 이제 하드 프롬프트라고 말을 하면서 이 하드 프롬프트가 이제 수많은 수작업과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 이 소프트 프롬프트였고요.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고 적용을 하는지는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입력을 보면 토크나이즈를 거쳐서 두 가지 임베딩 레이어를 거치게 되는데요. 프롬프트 임베딩 레이어와 LLM 임베딩 레이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 프롬프트는 이 둘 중에 LLM 임베딩 레이어라는 기존 임베딩 레이어를 프리즈한 상태로 하나의 추가적인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 이 레이어만을 학습시켜서 학습된 임베딩이 문서에 적합한 쿼리를 생성하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따라서 자연어로 쿼리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 임베딩 레이어의 힘을 빌리기 때문에 소프트 프롬프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네, 이는 6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쿼리를 생성하고 댄스 리트리버를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잠시만요. 네, 이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소량의 라벨이 있는 쿼리 문서 쌍을 통해서 소프트 프롬프트 임베딩 레이어를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임베딩 레이어를 가지고서 이제 라벨이 없는 도큐멘트만 있는 거대 문서들에 대해서 쿼리를 생성해서 총 라벨이 생기는 그런 데이터를 증강을 하게 됩니다. 이후 필터링과 여러 가지 노이즈 제거 과정을 거친 뒤에 최종 검색 모델을 그 데이터로 학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서 제한된 초기 데이터로도 도메인 특화 검색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저자들은 말합니다. 네, 그리고 사후 검색 과정으로 저희가 리랭크를 옵티마이즈 댄스 리트리버 모델 트레이닝 윈 하드 네거티브라는 논문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기존 랜덤 네거티브 샘플링이 전체 오류를 줄이는 데 치중하다 보니 실제로 타키의 성능은 잘 나오지 않았다라는 한계를 꼬집으면서 나온 부분입니다. 또 많이 사용되는 정적 하드 네거티브 방식이 학습이 진행될수록 품질이 떨어져서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을 말하며 모델이 학습되는 과정에서 계속 변화하는 동적 하드 네거티브를 활용하며 상위 랭킹 성능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낸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총 제안하는데요. 먼저 STAR이라는 수로 정적 하드 네거티브에 소량의 랜덤 네거티브를 섞어서 학습 안정성을 높이고 인대칭 문서를 랜덤처럼 사용해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AD와 R이라는 쿼리 인코더를 동적 하드 네거티브로 학습하면서 람다 로스를 활용해서 IRG표를 직접 최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압축된 인덱스를 활용해 엔드-투-엔드 학습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연구는 댄스 리트리버 단계에서의 하드 네거티브 설계가 최종 리랭크 수정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에서도 이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실제로 하드 네거티브 샘플링을 적용한 실험을 이후에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서비스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겠지만 총 3가지 경로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인풋에 따라서 에이전틱하게 사용되는 모듈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있는 이 파란색 모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풋에 대해서 쿼리를 가지고 이제 검색이라는 기능이 필요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판단을 하고 넘겨지면 그 사용자의 이전 과거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쿼리에 대해 답변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쿼리가 중복된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게 맞다면 그 상태로 제너레이트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지식을 검색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검색을 된 지식을 재정렬을 해서 더 나아지는 품질을 생성하는 루트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저희가 랭스미스로 이제 추적을 해본 거를 직접 캡처를 해서 올려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같이 기본적인 질문을 하면 저희 프레임워크는 레그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제너레이트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지식을 했을 때 이전에 했던 동일한 쿼리를 사용을 해서 질문을 하면 레그가 들어가기 전에 이전 지식을 통해서, 이전 대화를 통해서 답변을 생성하고 그게 아니라면 레그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리랭크까지 하고 제너레이트 하는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안에 있었던 이 레그는 이런 식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 리트리브를 처음에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 프롬프트 튜닝 기법으로 데이터를 지각하고 두 가지 댄스 리트리버 모델을 학습을 시켜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리트리브를 거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학습한 리랭커를 붙여서 최종적으로 레그 모듈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험 부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사전 단계였던 소프트 프롬프트 튜닝입니다. 저희는 성능 지표로 총 15개의 문서를 검색을 해왔을 때 그 안에 답변이라는 골든 닥스라고 하겠습니다. 그 골든 닥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유무에 따라서 0과 1로 카팅을 해서 어큐레이시를 내보았습니다. 사용된 배수 리트리버는 총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서버 문제도 있었고 자원이 좀 많이 부족하던 상황이었어서 이 두 가지 모델 중에서 기본 성능이 조금 더 좋은 모델을 선택을 해서 튜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 BGM3라는 임베딩 모델은 인스트럭션 어웨어라는 기법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시킨 모델이고요. 두 번째로 센텐스 버스트 기반의 이 모델은 이제 트리플 셋으로 파인 튜닝을 한 모델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성능인데 성능 결과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실험 결과 인스트럭션 어웨어 기능이 있었던 BGM3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서 저희 BGM3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프트 프론트 튜닝을 진행을 했고 그걸 통해서 나온 게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 증강을 하지 않는 데이터로만 학습한 것과 증강을 하고 나서 있는 모델로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 성능이 아주 폭 향상하는 것을 보였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은 15개 중에 데이터 정답을 가져오는 가가 약 35% 상대적 향상을 보였으나 사실 자원이 좀 많이 적어서 추가적인 학습을 지속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직 그렇게 유의미한 성능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리랭크 모델 실험 부분입니다. 저희는 커피페이스에 존재하는 흑보어로 튜닝된 크로스 인코더 모델 2개와 실제 리랭크 태스크에서 튜닝된 리랭크 모델 2개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쪽에 쓰여져 있는 위대한 리랭크라는 부분은 이제 검색해온 리랭크 기법 없이 순수하게 검색기만을 사용해서 총 3개의 문서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 리랭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검색기가 검색해온 15개의 문서에 대해서 모델이 쿼리와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재정렬을 해서 총 3개의 문서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파인튜닝은 환영된 데이터에 존재하는 쿼리와 각 정답 문서, 그리고 쿼리와 무작위 오답 문서 2개 각각을 하나의 쌍으로 묶어서 총 3개의 학습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 데이터는 대략 2,000개 정도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크로스 인코더를 통해서 쿼리와 문서 간의 유사도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네거티브 튜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학습 데이터를 구축할 때 리트리버, 즉 검색기가 검색해온 문서 중에서 오답 문서 2개를 무정의로 선택을 합니다. 이는 실제 검색기가 헷갈려하는 데이터의 분포에 집중해서 학습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4개의 모델들을 이용해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평가했고 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실험 결과 포인트 와이즈 기법이 가장 성능이 좋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원 소모와 추론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제 효율적인 크로스 인구도를 선택을 해서 최종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부분인데요. 녹화학원에는 시험이 안 들어가게 되지만 실질적인 시험을 이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노트북 들고 나오실 수 있을까요? 혹시 노트북 좀 빌려주실 수 있는지? 응. 그래요. 그럽시다. 아, 제가 마지막 네, 이렇게 데모 코스 시연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데모 서비스가 마무리되었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는 모듈 단위 시스템을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접근이 효과적이었음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나 데이터셋의 부족으로 인해 아쉬운 점이 남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상황과 이견을 반영하기에는 이 저희가 사용했던 데이터셋이 충분하지 않아서 결과의 예상한 가능성이 약간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구조와 실질적인 가능성이 향후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레퍼런스를 소개해드리고요.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